예, 국무조정 실장님. 예. 혹시 그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열린 재정경제 토론회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여기에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한 6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대외적인 변수와 대내적 변수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미중 대립과 기후위기, 그리고 빅테크 AI 문제, 그리고 국내적 요소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성장 잠재력 저하, 그리고 부채 증가, 재정 여력 감소 6가지 문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실장님? 현재로 나오는 건 정부는 2.6% 네.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에 낮췄죠. 기관에 따라서 2.5로 2.5 낮췄죠.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OECD가 보면은 1930년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1.3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OECD 평균은 1.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OECD에서 최하위국으로 이렇게 예상을 OECD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2040년대 아니면 50년대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마이너스가 노멀화될 걸로 예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작년에 이 중요한 문제 중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얼마였습니까? 0.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7이었고 올해는 네.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압니까? 조금 뭐 낮아질 거라서 항상 0.6대 후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7 얘기하는데요. 예, 이 0.67은 대한민국 소멸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혹시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사우스 코리아니피케이션.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올해 5월달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만든 신조어인데 네네. 이게 선진국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우리나라를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네. 혹시 통계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를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한 3천만에서 1,100만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멀 시나리오로 1950만 예상합니다. 네. 이건 한 대만 인구 정도 되고요. 워스트 시나리오를 보면 한 1,100만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노멀과 워스트 중간 정도로 보면은 한 1,500만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2020년대 생산 가능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 예상합니까? 제가 숫자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네. 기재부 차관하셨잖아요. 네. 1년에 32만씩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2030년대는 얼마 정도 줄을 것 같습니까? 그럼 한 1,000만 정도가 주는 51만 네, 줄습니다. 51만. 네. 연도별로. 네. 2040년대는 어느 정도 줄을 것 같습니까? 말씀 주시죠. 46만입니다. 네. 안 보입니까?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우리나라 국가의 존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실장님 태어날 때 출생 아수가 몇이었습니까? 저희가 99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9만 한 5천 됐거든요. 네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25만 4만 정도 되고 23만이었습니다. 네네. 작년도.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그래서 2차 배비보험 시대 74년까지 보잖아요. 그렇죠? 네. 64년에서 74년생까지인데 이때 정년퇴임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가 0.3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던졌는데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낮은 생산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동생산성 문제는 일단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있다고 좋습니다. 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기업이 고용 비중이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이 문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우리가 대학 대졸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굉장히 OECD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인구 문제, 특히 이제 인구 문제로 인한 우리의 잠재 성장률 저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기획재정부 차관할 때부터 인구 TF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이간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한 4기에 걸쳐서 그 인구 TF가 운영을 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대해서 장관급 거의 부총리급의 위원장을 좀 임명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재 인구전략기획부를 발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이 사실 지금 유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대기업의 문제라든가 여성활동, 특히 여성활동 참가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에 보면은 아직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한 80, 90% 정도는 따라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50대 후반, 60대 넘어가신 분들, 그런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낮게 보입니다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M자 커브라고 그러죠. 이제 한 30대, 20대 후반부터는 입직을 했다가 애가 나올 시점에 있어서는 출산할 때 좀 떨어졌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후에 애들이 좀 성장을 하고 나면 다시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 부분의 갭이 그러니까 이 고점과 저점의 갭이 과거엔 굉장히 컸던 것이 요즘은 조금 더 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을 두면 많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한 중점을 두고 나타난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그게 뭐 직접적인 효과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7월에 있어서는 사실 결혼도 그렇고 출생도 그렇고 좀 증가한 부분이 있으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